반갑습니다. 수로준비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체 도색, 올도색, 색상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보고 자동차 전체 도색, 올도색, 색상 변경 하십시오. 아주 유익한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BMW를 예로 들어가지고 색상 변경까지도 그리고 수리 비용까지도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보통 올도색을 하면 저희 수로준비 같은 경우에는 앞범버, 뒷범버, 본네트 탈거하고요. 손잡이는 기본 다 탈거합니다. 사이드미러까지.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도 탈거합니다. 여기 이 웨더 스트립 있죠. 이거를 아드솔이라고도 하고 웨더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이거 수입차들은 보통 이거 하나에 거의 한 10만원씩 해요. 이게 총 4개 있는데 이 4개면 40만원이나 플러스 됩니다. 차주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거는 제가 최대한 테이프로 이쁘게 싸고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퀄리티가 나옵니다. 손잡이도 다 탈거하고 앞범버 뒷범버 탈거하고 해야 깨끗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시계 흐름대로 또 보여드릴게요. 왜 탈거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이 차는 한쪽 전체만 도색인데요. 이렇게 한쪽 전체에 도색한 건데 범퍼를 뗐습니다. 반사경이 들어가는 부위,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위가 도색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범퍼를 탈거하지 않고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안쪽 섬세 부분까지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단면은 도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센서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가 묻을 수 있고 AS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도색 할 때는 무조건 앞뒤 범퍼, 본네트까지도 탈거를 하고 합니다. 사이드 스텝, 사이드 미러는 모두. 그렇게 해야 퀄리티가 좀 나옵니다. 신호 정비 기준으로는 금액적인 거는 경차나 준중형까지 150에서 200 사이. 그 다음에 중형차는 보통 180 정도에서 한 220 사이. 그 다음에 대형차들, 중대형차들은 보통 2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형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은 수용성으로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입차하고 비슷하게 올도색은 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차 기준으로는 올도색 하게 되면 보통 250만원 시작, S클래스까지 넘어가면은 한 350, 400 정도. 같은 색상으로 기준이고요. 진주색 펄일 경우에는 보통 최소 5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올도색 할 때는 지붕은 보통 도색을 하지 않고 광택이나 세차로 합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색상 변경이 아닌 이상 보통 지붕은 기스가 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도색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AS 날 확률도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지붕은 도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제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방금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올도색 한 다음에 모니 이런 것들은 100만 원에 해준다 그러고 80만 원 해준다 그러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비해서 좀 페인트 값이 2배 이상 올랐고요. 직원들의 임금도 1.5배 정도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면서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옛날처럼 100만 원에 도색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중간 정도 받는 공장인데요. 제가 말한 금액대에서 싼 곳은 싼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비싸면 비싼 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인 깔끔하게 하는 공장에 거의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특히 올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퀄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한데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 받고는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공장에 올도색을 하시러 오실 수 없는 분들 있죠. 지방에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한 금액을 보고 편차를 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비싸게 받을 때는 깨끗하게 하려고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싼 데는 범버 아무것도 안 떼고 그냥 진짜 클리어도 별로 안 좋은 거 쓰고 세차도 제대로 안 하고 도색을 하게 되면 먼지도 안 줄 수가 없어요. 먼지 같은 것도 안 잡고 그냥 대충 내보내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마무리 작업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적당히 요 정도 금액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색상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는 BMW인데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차주님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색상 변경은 차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겉에만 변경한다고 해도 소모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 변경 같은 경우는 흰색에서 만약에 검은색으로 변경한다 대신 안에는 도색 안 하고 겉에만 한다 이러면은 지붕까지도 일단 도색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색상 변경은 국산차 기준으로 해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추가가 되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0만원 이상 추가됩니다. 겉에만 바꾸는 겁니다. 방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안에까지 바꾸고 싶다. 안에가 뭐냐? 안에는 여기입니다. 만약에 겉에를 검은색으로 바꿨어. 근데 문을 열었을 때 여기는 흰색이야. 여기도 다 흰색이야. 문을 닫고 칠을 하거든요. 도색을 할 때는 흰색이면. 그리고 여기 문 안에도 밖에는 검은색인데 여기 안에는 흰색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색상을 변경할 때 겉칠만 하느냐 안칠까지 같이 하느냐로 나뉩니다. 안칠까지 같이 다 한다 이러면은
이 도화트리 또 다 떼야 되고요. 이 고무부터 싹 다 탈거해서 문짝도 다 떼고 하나하나 다 도색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문 안에까지도 도색 다 해야 됩니다. 필러 안에까지. 여기 안에도 다 변경을 합니다. 요렇게 안에까지도. 여기도 안에도. 이거는 어차피 제가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차주님이 뒤엔다 교환할 때 뒷유리도 깨져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 있게끔 뒤에까지 도색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또 앞에까지 가면 앞에 유리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유리까지 탈거하면 좋겠지만 유리 탈거하는데 또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탈거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A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트림 마스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제껴서 안에까지 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색상 변경을 합니다. 안칠까지 바꾼다고 하면 이제 이 본네트 안에도 흰색인데 검은색으로 다 도색을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 휀다도 깨끗하려고 하면 여기 안에는 검은색이 아니니까 안에까지도 도색을 해야겠죠. 엔진룸도 이렇게 있는데 엔진룸까지 도색을 하게 되면 완전 다 탈거를 다 해야 됩니다. 엔진까지 내려야 되고 이런 작업은 사실 저희는 사실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수리비 최소 색상 변경하는데 최소 200~300만 원, 수입차 같은 경우는 300~4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완전 진짜 퀄리티 있게끔 해서 색상 변경하고 싶다, BMW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엔진룸까지 다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수리비 1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엔진도 다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도 다 탈거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작업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색상 변경을 일단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색상 변경하면 겉에만 변경했을 때는 여기 안에까지 도색을 안 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안에 하고 겉에가 색깔이 바뀔 거기 때문에 보기 싫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교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환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안에는 칠이 안 된다,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은 칠이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색을 하게 되면 색깔 바꿀 때도 문을 닫고 이렇게 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겉에만 바꿀 때는 본네트 안에는 칠 안 하고 겉에만, 트렁크도 안에 안 하고 겉에만, 그 정도 수리하면은 되긴 되지만 이제 문 열었을 때 안쪽이 보이니까 보기 싫겠죠. 대신에 이제 안쪽까지 싹 다 하려고 하면은 금액이 많이 비싸진다는 거,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을 하더라도 구조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노란색만 구청이나 이런 데 허가를 내야 되는 거고, 그냥 일반 승용차들은 색상을 내가 빨간색 하고 싶다, 파란색 하고 싶다, 핑크색 하고 싶다 이렇게 변경을 해도 허가 이런 거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색상 변경하시라고 하는 분들 겉에만 변경할지 안에만 또 다 변경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하면 여기 이런 데까지도 도색을 다 바꾸려고 하면 진짜 일이 많고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색상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 올도색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완전 개떡나겠습니다. 30%, 40%, 50% 이상 떨어진 것들이 있고요. 제 주위의 형님들도 마이너스 5천만 원 막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면서 존버를 외치셨습니다. 요새 여기저기 존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존버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손절을 하고 나왔지만 분명히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단타를 쳐서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존버해서 어플 치우고 이런 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떡 나갈 때 그 새끼가 트위터에 버텨줘 이랬습니다. 새벽 4시인가? 그래서 잠시 버텨줬대요. 그 새끼 말 한마디에 이게 무슨 자산시장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 새끼 입만 보면서 버티지 말고 다른 자산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도지코인 많잖아요. 그 개아버지 테슬라 그 새끼 거 갈아타서 다시 단타로 회복을 하는 걸 차라리 원하지 존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1위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700만 원 퇴